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연결의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옆방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뭔가를 말하면 와르르 웃음소리가 피어오르고 장대비처럼 박수가 울려 퍼졌다. 아까부터 그것이 반복된다. 무슨 모임일까 싶어서 귀를 기울여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단어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일본어로 말한다는 것뿐이다. 쿵! 하고 큰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이마를 부딪힌 건지 둔탁한 통증이 늦게 찾아왔다.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당시 신문의 축세판이나 예전 주간지 등을 아무리 읽어도 더는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몇 번이고 확인해 보았지만 그 녀석의 일기는 하나도 없었다. 흔적이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엎드린 채 눈을 떴다. 몇 밀리미터 앞에 있는 책상을 노려보면서 지난 몇 시간의 결론을 입으로 되뇌어본다. 전부 그저 꿈이고 나는 그것을 믿고 싶은 것인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인가. 풍경이 익숙했던 건 3년 전 뉴스를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녀석의 존재는 뭐지? 유령? 아니, 전부 나의 망상?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뭔가가 지워졌다. 그 녀석의 이름 뭐였지? 똑똑.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고 얇은 나무 문이 열렸다. 츠카사는 목욕 좀 하고 온대. 그렇게 말하면서 여관의 유카타를 입은 선배가 들어왔다. 썰렁했던 방의 공기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나는 매우 안심이 되었다. 저기, 선배. 의자에서 일어나 배낭 앞에 쭈그려 앉아있는 선배에게 말을 걸었다. 하루 종일 뭔가 이상한 소리만 해서 오늘 하루 죄송했어요. 무언가를 조심히 봉인하듯이 배낭의 지퍼를 닫고 선배가 일어섰다. 그것이 왠지 슬로모션처럼 보였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니 엷은 미소를 띠며 선배는 고개를 흔들었다. 방 하나밖에 못 구해서 죄송해요. 츠카사도 아래층에서 그러더라. 그렇게 말하고 선배는 이상하다는 듯 웃었다. 우리는 창쪽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아. 오늘 밤은 우연히 단체 손님이 들어와서 방이 없다고 하잖아. 교원 조합 친목회라고 여관 주인 아저씨가 그러던데. 그리고 목욕 후 휴게실에서 배를 얻어먹었다며 즐거운 듯 선배는 말했다. 누구든 이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것이다. 여관에 비치되어 있던 샴푸 냄새가 먼 외국의 특별한 향수처럼 코끝을 간지렸다. 우와, 이토모리는 실메드베 산지이기도 했대. 예쁘다. 선배는 이토모리의 향토 자료집을 넘기면서 말했다. 내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중 하나다. 우리 엄마가 가끔 기모노를 입으니까 우리 집에도 몇 개 있거든. 아, 저기. 나는 찻잔을 든 손을 멈췄다. 선배가 내 오른쪽 손목을 보고 있었다. 카키가 두르고 있는 그것도 혹시 실메드비야? 아, 이건.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내 손목을 바라본다. 언제나 차고 있는 부적. 실이라기보다는 좀 더 두꺼운 선명한 오렌지색 끈이 손목에 감겨 있다.
어라? 이것은 분명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한테서 받아서 부적처럼 가끔 차는데 머릿속이 다시 쑤신다. 누구한테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끈을 되짚어가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타키도. 다정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선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목욕탕 다녀오지, 그래? 목욕. 네. 하지만 나는 금방 선배에게서 눈길을 돌려 다시 실매듭을 바라보았다. 여기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영원히 닿지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어느샌가 침묵회는 끝난 뒤였다. 가을벌레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실매듭을 만드는 사람에게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저건 누구 목소리지? 부드럽고 쉬었지만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 같은. 실매듭은 시간의 흐름 그 자체라고. 꼬고 뭉치고 되돌리고 이어서. 그게 시간이라고. 그게 가을 산, 호수 소리, 시냇물 냄새, 달콤한 보리차의 맛. 그것이 무습이 튕겨나가듯 머릿속에 풍경이 펼쳐졌다. 산 위의 신체. 그곳에 복납한 그 술. 거기에 가면 나는 잔뜩 쌓여있는 책 밑에서 지도를 꺼내 펼쳤다. 개인 상점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3년 전 이토모리의 지도. 아직 호수가 하나였을 때의 지형. 술을 복납했던 그 장소는 운석 피해 범위에서 훨씬 벗어난 곳일 터이다. 그 장소까지 가면, 그곳에 그 술만 있으면, 나는 연필을 집어들고 비슷한 지형을 찾았다. 신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간 곳에 칼데라 모양의 지형이 있었다. 그런 장소가 없는지 필사적으로 찾았다. 아득히 선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지만 나는 도저히 지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타키.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 여자 목소리다. 타키. 울음을 터뜨릴 듯한 절실한 목소리. 머나먼 별의 깜박임 같은 쓸쓸하게 흔들리는 목소리. 나, 기억 안 나니? 그때 잠에서 깼다. 맞다. 여기는 여관이다. 나는 창가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었던 것이다. 미닫이문 저쪽으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는 츠카사와 선배의 실루엣이 보였다. 방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벌레 소리도, 차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천길이 스치는 소리가 놀랄 정도로 크게 들렸다. 창밖은 희미한 흰색을 띠기 시작했다. 나는 손목에 실매듭을 보았다. 아까 들린 여자 목소리. 그 잔향이 아직 10개 고막에 남아있다. 너는 누구지? 이름 모를 소녀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연히 대답은 없다. 그래도 괜찮다. 오쿠데라 선배, 츠카사에게. 아무래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먼저 도쿄로 돌아가세요. 멋대로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돌아갈게요. 고마워요. 타키. 메모를 남기고 조금 생각한 후 지갑에서 5,000엔짜리 지폐를 꺼내 메모와 함께 찻잔 아래 두었다. 아직 만난 적 없는 너를 지금부터 나는 찾으러 간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